5월 24일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무조건 상승입니다. 팔란티어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지 소로스가 팔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산 팔란티어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테슬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의 차트 분석까지 보너스로 제공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노래 팔란티어 59번째 영상입니다. 내일 장 예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살짝 다루게 되는 테슬라에 대한 것, 오늘 팔란티어의 59번째 영상에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각이 서부 시각으로 8시 45분인데요. 자, 선물시장 보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시장의 모습입니다.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반전에 성공한 것. 자, 요 모습이 그대로 9시간만 더 이어지면 주식시장 이미 내일 프리마켓에서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버진 갤럭시 같은 경우는 날아가겠죠. 자, 요 기운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일 주식시장 무조건 상승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승으로 출발하는 것까지는 맞추겠는데 끝날 때까지 상승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주식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일단 팔란티어의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난 다음에 팔란티어 얽힌 몇 가지의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살짝 언급하면서 길지 않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팔란티어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한 가지. 자, 8일 만에 팔란티어가 40%를 상승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40%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40%가 아니라 20%입니다. 끊고 가지 않고 20%가 상승했습니다. 자, 16.35센트의 바닥을 찍고 그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요일 종가가 20불 75센트거든요. 무려 4불이나 올랐던 자, 8일 만에 20%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내가 아직 팔란티어가 물렸기 때문에 내 평단 미치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것도 어너덜 착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팔란티어가 16불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20불 밑으로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모습을 지난 한 주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20불이 깨지는 적은 있었지만 반드시 20불 위로 지켜 올리는, 개인이 올린 게 아니겠죠. 지금 개인들은 더 이상 팔란티어를 매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뭐 한 16불까지 깨졌을 때는 개인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팔란티어의 주식을 끌어올리거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올인한 기관들. 그 다음에 자 3일 정도 지금 팔란티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불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지만 저는 올라가는 것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이 베팅인가? 왜 베팅이야? 그냥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그쵸? 금요일 날 사실 시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코인 여파로 인해서. 내일 주식 시장은 금요일 날 밀어 올렸다가 밀린 그 제도약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격 앞으로를 외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내일 지금 선물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저는 팔란티어가 특별히 나스닥의 소형주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측의 이야기는 몇 가지로 모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의 제한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입의 창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정보기관,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너무 좀 제한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사실은 팔란티어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의 외연성의 확장, 특별히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바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심지어 비트코인
까지도 언급하는 모습은 저는 충분히 팔란티어가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숙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제공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자, 주황색 글씨 세 번째인데요.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그 팔란티어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지금 인컴 실적 발표를 보면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그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 회사가 수익을 내자마자 맨날 직원들한테 주면 그게 회사가 언제 적자를 면하겠냐. 근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야지 인재를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미즈놀이 계속해서 라니맘닷컴 후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라니맘닷컴 사장님이 라니맘닷컴의 수익금 전액을 저희 미즈놀에 도네이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스태프들이 사실은 그나마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수많은 자료 수집을 비롯해서 노력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좋은 인재를 계속 데리고 있지 않으면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죠. 어떻게 그 기업이 발전할까요? 어떻게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에 정말 경쟁자가 없을 만큼의 이 어려운 팔란티어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뚫어나가는 일에.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게 그렇게 월급 많이 줘서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싼 값에 쓰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천재성에 가까운 직원들과 함께 하려면 적어도 저도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회사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회사에 천재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코카콜라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지금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코카콜라 입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것. 미국에서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프로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돼도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자유롭게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뜨는 기업들의 안에 그 회사 내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요. 직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반바지 차림의 출근과 집에서의 재택근무와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따라서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 팔란티어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팔란티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요. 다만 지금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피터 틸도 그렇고 정말 투자자들에게 팔란티어 주주들에게 한 가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크 우리 캐시 언니뿐만 아니라 굉장한 투자자 한 분이 팔란티어의 지원군으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바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잠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명 미국에서는요. 월가에서는요. 최고의 돈 버는 기계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4%,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0.4%의 수익률을 올린 천재고요. 천재적인 트레이딩의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이 기록 이것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피터 린치라든지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수치였고요. 이분이 사실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드화의 공매도 사건이었죠. 즉 전형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 기법입니다. 저희 미즈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개미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큰 그림,
세계의 전체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 기법인데 조지 소로스에게 파운드화 공매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 공매도에서 대박을 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지 소로스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바로 이분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작품이었다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참으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한때 같이 이제 조지 소로스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갈라져 나왔죠. 그렇죠? 버블 닷컴 때 아무튼 뭐 책임을 지고 했는데 이번에 팔란티어 주식을 조지 소로스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우리 드러켄 밀러가 이번에 팔란티어 주식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얼마나 많이 샀냐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98만 3,992. 와우. 598만 8,300 598만 3,992 팔란티어를 쓸어 담았는데요. 위안이 되는 수치 알려드릴까요? 평균 단가가 팔란티어의 27불 50이랍니다. 그러니까 27불 50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안심하시기 바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어떤 주식을 팔고 팔란티어를 샀냐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어떤 주식을 팔고 팔란티어를 샀냐면 월트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티모바일이죠. 그 다음에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을 팔고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분도 금융주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의 주식이었습니다. 즉 시티그룹과 팔란티어를 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종목들 티모빌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지금 다 매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조지 소로스가 팔고 나간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미 조지 소로스가 팔란티어를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조지 소로스조차도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가니까. 근데 조지 소로스 팔고 난 다음에 팔란티어가 급등한 거 알고 있죠. 자, 이번에 조지 소로스가 우리 소로스 할아버지가 단 한 주에 팔란티어도 남김없이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 파셨구나. 그쵸? 원래 그 할아버지랑 팔란티어랑은 좀 맞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드러켄 밀러는요, 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분이세요. 이 코인 시장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이게 꼰대란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시니어급에 해당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촉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다 팔았고요. 이분이 드러켄 밀러가 이번에 팔란티어 주식을 엄청 많이 사들였습니다. 왜 샀을까요? 팔란티어의 진가를 알아본 거 아닐까요? 캐시 언니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팔란티어의 지난주 한 주간의 주식의 흐름을 보니까 아크가 사지 않았는데도 팔란티어가 계속 오르는 모습. 일단 이제 저 정도 되면 주식의 흐름을 딱 보면 이거는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차트의 흐름만 봐도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드러켄 밀러였다는 사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근데 이제 지난주에 코인의 그 충격을 또 일주일 내내 했으니까 이제는 코인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될 거예요. 큰 이변만 없다고 한다면 저는 팔란티어 지난주에 달성하지 못했던 21불, 22불, 23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지금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마지막 200일 이평균선까지도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최대 지지선인 일단 550불에서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테슬라 일단은 넘어야 될 골든 크로스의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15일, 20일, 그다음에 60일, 120일. 뚜렷한 호재가 없는 게 지금 참 답답한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테슬라가 누굽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코인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테슬라 지지층들, 개미 투자가들은 섣불리 지금 테슬라를 버리지 않고 버텨내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550에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테슬라가 이번 주만 잘 버텨주면서 지지선을 다져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도깨비 같은 주식 테슬라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의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테슬라 주주고 저도 팔란티어 주주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장점과 단점, 왜 오르지 못하는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놀 가족들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미즈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과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주무실 때 광고 쫙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누르고 주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일부터 또 좋은 뉴스, 좋은 분석,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가 되긴 그날까지.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